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장은 어제의 하락을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던 9월의 FOMC가 열렸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 예상을 뛰어넘지도 그렇다고 예상보다 덜하지도 않은 딱 그 수준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은 오히려 세론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낙폭을 줄여내기는 했습니다만 장중에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또 크게 흔들리는 모습 또한 하나의 우려 포인트였었는데요. 일단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의 그 저사양 칩을 주문하지 말라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죠. 젠슨 황 CEO는 실망스럽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이제 젠슨 황 CEO는 미국과 중국이 원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반도체주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는 오늘도 또 한 번 반도체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되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5달러까지 테슬라가 올라왔더라고요.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2시에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역사를 새롭게 쓴 오늘인데요. 현재는 3,455포인트, 1.2%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습니다. 856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1.3%가량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자, 수급 동향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와는 또 다르죠.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 일제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으로 1조 넘게 팔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나 싶었던 하루였었지만 오늘은 수급만 본다 해도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580억 원의 매수, 기관의 매수가 우위죠. 현재 기관은 3,2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 모처럼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 현재 구간 3,100억 원의 매수가 찍혀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형님들의 강세가 다시 한번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CXL, HBM,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유리기판, 거의 반도체의 모든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의미가 있는 숫자가 찍혔죠.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8만 원 오늘 넘어섰고요. 13개월 만에 다시 한번 8만 원을 탈환을 했다고 하죠. 2.7%의 강세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6%의 상승으로 35만 5천 원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BNK 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그 보고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냈는데요. TP를 무려 4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 앞으로 실적 개선될 거다라는 이유였는데 지금 HBM4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제대로 승기를 잡은 상황이죠. 첫 번째 HBM4 고객사로서 엔비디아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에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의 HBM4를 획득할 거다라는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그 루빈을 공개했었죠. 차세대 GPU인데요. 이 루빈에 SK하이닉스의 HBM4 점유율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들면서 SK하이닉스의 TP는 40만 원까지 올라간 건데요. BNK 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로 현재는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의 경쟁사는 N사의 HBM3 12단 퀄 테스트에 결국에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HBM4 관련해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가 또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양새인데요.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또 한 번 올랐다 보니 다시 한번 2차 전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하죠. 현재 LG엔솔은 0.14%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튀어오를까 싶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구간 0.5%의 소폭의 상승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5%의 약세, 그래도 100만 원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방산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지, 더 멀리 뛰기 위한 자리 만들기인지도 체크를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는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원체 힘든 흐름을 보였었죠. 현대차는 21만 원 선, 기아는 10만 원 지키기 나서고 있고요. KB금융은 시총 7위, 8위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데요. 현재는 1%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의 품목 허가가 됐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고가, 전고점을 넘어서기 위한 그 단계, 목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관망세가 짙습니다. 현재 0.4%의 상승, 47만 원 선에서 전고점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란히 빨간불 켜져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현재 구간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안에서 LNF가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었죠. 특히 또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의미가 있는 반등으로 보였는데요. 2차 전지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자리인지도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로는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밀려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반등 도모하네요. 파마리서치는 1.7%의 약세, 그리고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는 오늘 확실히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그 매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 갈 때 로봇은 쉬었고요. 로봇 갈 때 반도체는 쉬었는데요. 오늘은 그 큼지막한 성장주 두 섹터가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로봇과 반도체를 사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오늘 LG전자 향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3.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ABL바이오는 0.4%의 하락,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현재 0.2%가량의 약세입니다. HLB 정도가 2%가량의 상승으로 오늘 상승폭을 키워가는데요. 확실히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지금은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남은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기회가 있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어떤 종목이 좋을지까지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의미가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도 전략 챙겨볼게요.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딜세이트 최고의 전문가와 승부수 뛰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승부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항상 정말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맞춰서 제 옷도 그리고 우리 민주 전문가님도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에게 수익률을 선사해 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민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조정을 딛고 금리 인하 열린 이후에 지금 시장 또 시원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가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전일 뉴욕 증시 잠깐 살펴보자면은 뉴욕 증시도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죠.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에 대한 해석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어젯밤에 이후로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 가면서 어제자로는 이제 승부르기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11일 연속해서 올라왔던 것에 대한 이제 승부르기 시장에 이어서 다시금 오늘 반등을 해주는 그런 강한 흐름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투자 쪽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전히 로봇주들도 이제 주도적으로 이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또 오랜만에 올라와주면서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부각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아이온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제2의 엔비디아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테마적으로 부각을 받았고 여기서도 사실 연초에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죠? 어, 올해는 이제 양자의 해다라는 말과 함께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다가 한동안 굉장히 잠잠해졌었단 말이에요. 비롯해서 같이 보안주도 굉장히 핫했고,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이 안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테마적인 접근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에 대한 부분도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오늘로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테마적인 접근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어느 정도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증권사, 지주사 쪽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좀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증권사, 지주사의 반등이 일단 우리 지수를 상승시키는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꾸준히 봐주셔도 확실히 더 좋은 수익 볼 수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금리 인하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일단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여튼 이 모멘텀을 두고 봤을 때도 하반기까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꾸준히 보면 좋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런 우리 시장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수 자체적으로는 사실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줬어요. 우리 국내 지수가 올라오기에 앞서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사실 이제는 좀 그 전과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는 이제 최근까지도 그렇지만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강했고 요즘 트렌드가 이제 종목별 장세다라고 할 정도로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급 쏠림에 의해서 순환매 시장을 좀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점차 이제 코스피 쪽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서 대형주 쪽으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최근까지는 상승 종목수보다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수 상승을 해준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지금으로서는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뚜렷해지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힘을 많이 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장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담을 종목들 그리고 이후에 볼 종목들을 확실히 좀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같이 올라줬던 종목들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반등을 주고 있고요. 조방도 어느 정도 끌어줬고 그 외에 이제 지수 방어를 할 때나 사실 이렇게 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올라왔던 종목들이 사실 소비주
이쪽을 이제 하반기 모멘텀을 두고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제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지수를 방어를 할 때 어느 정도 지지만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엔터주들 좀 움직였고요. 최근에 또 화장품이 약간은 조용했다가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에서 소비주를 이제는 하반기 모멘텀으로 준비를 해보자라고 있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사실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그런 하반기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패션 쪽으로도 제가 저번에 FNF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쪽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이제는 패션 쪽으로는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옷이 두껍고 아웃도어 같은 브랜드로 실적을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모멘텀을 봤을 때 소비주 단으로 좀 주목을 해서 봐보자. 은심료 옷 정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다시금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어느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점차 되어가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가자. 이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포트를 다시 잡고 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도 변동성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장을 조금 더 준비를 잘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적인 힘만으로도 굉장히 잘 올라와준 우리 시장인데요. 다만 변동성 우리가 필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굉장히 여러 섹터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금리 인하와 결부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오늘 잘 가는 양자컴퓨터 그리고 중국 소비주까지 두루두루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안에서 가장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실 섹터 어디가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일단 반도체죠. 그동안 정말 좋지 않았다가 반도체가 이제 점차 힘을 내주면서 지수 상승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줬던 게 아무래도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반도체라는 게 또 잘 가다가도 어느 정도 이슈적으로 부각이 받으면 또 눌림목이 형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근데 주가가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슈가 나오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이제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 일단 밸류 상단을 어느 정도 돌파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좀 빠지게 되는 걸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연간 대비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전보다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추가적인 반도체 수급 유입이 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보다도 반도체주들은 좀 상방으로 열고 봐도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꼭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어제자로서도 사실 이제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뭐 좋지 않았음에도 국내에서 현재 반응을 좀 잘 해주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국내장에서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모든 산업에서도 실적이 뚜렷해질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산이나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도 계속해서 뭐 방산 쪽에 언급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원전도 그렇고 이쪽으로는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꼴등할 종목들로 또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열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현재 AI 쪽을 안 볼 수가 없는데 AI 쪽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범용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황이 확실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또 힘들었지만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또 애플, 테슬라도 그렇고 범용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거의 이제 4위권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자금을 어느 정도 이제 쏟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확실히 투자 심리가 좀 강하면서 실적까지 이제 기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확실히 여기서도 소부장 쪽으로도 같이 봐주자라고 하는 게 반도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는 소부장단으로 지금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사실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봤을 때 반도체들이 그동안 진짜 좀 조용했던 종목들, 뭐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뭐 말고 YC라든지 좀 잠잠했던 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시장의 힘에 보탬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담아놔도 좋고 좀 모아가는 전략이 확실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튼 지금으로서는 반도체들의 반등에 의해서 굉장히 반도체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부분에서 좀 우리는 계속 모아가자, 꼭 모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을 지금껏 계속 올라가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죠. 반도체 당연히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부터 소부장까지 모두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안에서 옥석거리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바로 사이닉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잠시만요. 네, 사이닉 솔루션을 이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영향을 좀 크게 받아서 같이 올라와준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펜리스 요청에 따라서 회로 설계, 반도체 제품을 좀 개발하고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기업과도 협력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시스템의 IC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는 또 엔비디아 소식이 또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역시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이닉스가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급등을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같이 볼 수 있는 소부장 그리고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강하게 흘러가는 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확실히 지금부터 담아가야 좋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좀 크게 해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이 있으면서 HBM4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열려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남아있는 재료가 중동 진출 그리고 오간에 이제 반도체 디자인 센터 설립과 미국 기업의 조인트 벤처 추진 소식과 함께 또 긍정적인 이제 재료가 있고요. MEMS 마이크로폰 초음파 근접에서 센서 양산의 본격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재료가 일단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접에서 센서 양산이 본격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거리가 일단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히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담고 가보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정말 치솟고 있는 만큼 일단 밀접한 종목뿐만 아니라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반도체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사이닉 솔루션 일단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일봉상으로 최근에 수급이 같이 들어와 줬죠. 수급이 동반되면서 저점 찍고 확실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확실히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조정 구간에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은 형성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추후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어서 호재성 기사나 이슈가 부각을 받을 때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의 그런 좋은 이야기와 함께 좀 SK하이닉스가 좀 좋은 힘을 실어준다라고 했을 때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밀접하게 관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 모아 가셔야죠. 지금부터 들여다보면 좋을 종목으로 사이닉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HBM에서 새로운 시즌이 열리죠. HBM4의 수혜도 가득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한번 추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섹터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또 살펴볼 좋을 섹터는 어딜까요? 네, 바로 우주항공 쪽인데요. 우주항공 쪽으로 일단은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부분에서 우주항공이 어제도 그렇고 방산과 엮여서 함께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해군이 추진하는 고등훈련기 사업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한국 항공우주가 일단 대표적이죠. 여기서 현재 로카드 마틴과 손잡고 UJTS 사업 2차례 참여하는 부분에서 최근에 사실 한국항공우주이 로카드 마틴이 연합 무의 가능성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전히 좀 눌려 있었던 어느 정도 좀 조용했던 종목이었던 만큼 다시금 우주항공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을 저바닥권에서 좀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양자도 올 초에 좀 많이 부각을 받은 만큼 우주항공 쪽으로도 방산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이쪽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이슈적으로 어느 정도 부각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드렸던 한때 이제 우주항공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가 아마 트럼프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LK 삼양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쪽으로도 일단 굉장히 큰 수익률을 또 내드리기 했어요. 이쪽으로도 사실 좀 방산 엮여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 좀 나와줄 때는 사실 지수방어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 쪽으로 테마적으로 올라왔다. 종목별로 이제 종목별 장세로 어느 정도 이제 종목들만 몇 종목들만 좀 같이 부각받으면서 큰 슈팅이 나와줬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테마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대. 일단 이번 연도가 지나면서 좀 모멘텀을 또 뚜렷하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근데 꾸준히 이제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주항공 방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정돈되어가는 시점에서 타점을 잡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확실히 문제는 없지만 사이클을 잘 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에 4차 누리호 발사도 앞두고 있는데요. 9월 달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바로 파이버프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광학 센서 계측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일단 세계적인 수준의 광소면 센서 정밀 과학 분야에서 이제 경쟁력을 내고 있고요. 여기서 우주항공이 오늘 좀 올라와주면서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1조 1천억 이상의 예산이 나오면서 주도주들이 좀 같이 상승을 해준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누리호 우주 별사체라든지 천공호의 항법 자치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면서 일단 이 기업 자체가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우주항공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좀 강하게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파이버프로가 아닐까 싶고요. 사업의 다변화도 여러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보면은 선박이나 지금 가장 핫한 로봇도 그렇고요. 도심항공 교통으로 또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공략도 좀 기대가 있는 부분에서 여튼 재료가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파이브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일봉상으로는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회색선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 수렴하는 부분에서 찍혔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급등이 나와줬죠. 오늘로서 또 급등이 나와줬죠. 여기서도 모멘텀 잡고 가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준이 항상 저는 3년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만큼 박스권을 형성해줬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으로는 여전히 급등을 보여줬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의 돌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직전 고점 및 저점까지도 1차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파이버프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안에서 파이브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주셨던 종목들 다 너무 잘 가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 주셨던 전문가님들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민주 전문가님의 로보가 또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 주셨는데 벌써 32.5%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4%대의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수익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간에 30% 이상 수익률을 내드리고 있는데 여튼 반도체, 로봇, AI 쪽으로는 확실히 보고 가자, 담고 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일 어느 정도 이제 주도 섹터로 자리하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과 반도체, AI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처럼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지금 당장 많이 끌고 가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미래 가치가 높은 부분에서는 좀 장기전으로 가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문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중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당장 뭔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로봇 쪽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뭐 부품이나 국산화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로봇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담아가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로봇에 대한 확산이나 부품에 대한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주가 상승이 지금 당장 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멀리 봤을 때 좋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짝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약간 퓨어한 그런 로봇을 보자라고 했을 때 부품 쪽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또 교육용 로봇이죠. 이쪽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교육용 로봇 쪽으로는 확실히 두각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매출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교육용 로봇 쪽으로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와줬는데 딱 정확히 이 슈팅 기준에서 이날 이제 장중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확실히 3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슈팅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 차트에서 이제 이 기준 삼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히 수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그게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정해 놓은 이 검정색 화살표.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은 수급이 좀 꺾이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짝한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수익은 보고 가자라는 말씀과 함께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윗꼬리도 계속적으로 달아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있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눌려졌을 때 2차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일봉상으로도 이미 검정색 화살표 나와줬고 좀 꺾인 부분에서 조금 더 눌려져 가는지 로봇에 대한 지금 현재로서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하고 2차적인 접근도 여전히 가능은 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로보는 1차적으로 수익 챙겨보겠고요. 살짝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리뷰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SOFC 테마가 잘 가고 있는데요. 두산 퓨어셀, 이 종목도 지금 3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홀딩이 좋을까요? 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수익률이 달성해서 30%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사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모멘텀에서 어느 정도 계속 이슈가 나와주면 같이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돼서는 여기가 대전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슈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소 인공지능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미래산업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부각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나와주는 부분이고 일단 두산 퓨어셀 자체가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나 좀 이쪽으로 계속해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제가 슈팅 기준을 잡아드리면서 갔었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 흐름으로 여전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에서 일단 직전 고점인 저점까지의 문은 열고 가도 되지만 일단 1차적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두산 퓨어셀보다는 다른 종목 교체도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1차적인 수익률 30% 이상 수익 난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의미를 갖고 이제 다음 종목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도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속적으로 30% 넘는 수익률 보여주는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동진세미캠 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동진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부 일단 거의 앞부분에 반도체 이야기를 좀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일단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제가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동진 오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거는 꾸준히 보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거의 자리를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에서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에서도 일단 올해 2분기 매출 자체도 동진 세미캠이 작년에 비해 8% 이상으로 늘어나는 부분, 영업이익 또한 두 자릿수 성장을 좀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 소재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제 전자재료 부분이 실적적으로 끌어올린 덕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조금 줄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회성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일단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본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재무상으로도 정말 신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이 현재 반도체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지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진 세미컴이 현지에서 직접 소재 생산하는 부분이 미국 고객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과 이제 정치 리스크도 좀 줄어들겠다라는 이야기 들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서도 존재감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여전히 일봉상으로 저점 다지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낙폭을 정말 크게 줬던 기업이에요. 그에 비해 이제 반등을 이제서야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흐름 나와줬고 이번 주로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제 42,000원까지 열어두고 가도 좋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32,500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동진 세미캠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하반기 주인공은 반도체인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안에서 해외 비중 그리고 원가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최근에 꽤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 32,500원 함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동진 세미캠 받아봤습니다. 챙겨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 마감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오늘은 정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도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네. 연일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면서 쉬어서 이제 또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간밤에 FOMC도 공개가 됐고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시장 여전히 상방 열려 있다고 평가하세요? 네, 반도체 나라에서 반도체가 증시에 도움이 된 기간이 사실 크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없이 만들었던 게 3천이라면 그 위에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지수 신고가 수급의 주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5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는데 80% 이상이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 속도 그리고 상승의 종목 수 그리고 개인들의 체감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소위 속된 말로 좀 다 따로 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괴리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포모도 나타나고 또 반도체의 비중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비아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반도체 빅2를 비롯한 반도체를 더 끌어올리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문난 잔치에 특별할 거 없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FOMC도 별 이렇게 탈 없이 좀 넘어갔고요. 달러 약세도 최근 들어서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380원대 유지가 되어 있고 어제 좀 불거졌던 환율 불확실성도 좀 있었고 나름의 그런 경계 요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지수 영향이 큰 원투펀치가 좀 달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속도에 취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넘어간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투자자들이 속도에 한번 현혹되기 시작하면 좀 이성을 잃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보다는 또 긴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뭐 방향성, 위치 이런 것들을 일단 좀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0월까지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단 다음 주에는 뭐 중국 인바운드 무비자 입국 29일부터 시행이 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우리 추석 연휴, 중국의 중추절 시작이 되고 또 10월 또 그 연휴가 끝날 이후부터는 바이오 학회 또 게임 박람회인 G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중요한 부분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첫 분기의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는 것들이 나오면 뭐 주가의 위치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폭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뭐 좀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하방 경직이 워낙 좀 강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던 거는 3,100포인트 이후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3,300포인트를 새로운 그런 좀 박스 하단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지수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리 지수를 아직도 높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1,380원대인데 다른 그런 화폐에 비해서는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레벨에 있어요. 그 조금 풀려서 1,350원, 20원대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비중 아직 높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 비해서 아직까지 60% 정도밖에 비중이 좀 안 차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만 만들었었던 그런 지수였다면 지금 뭐 주도 섹터가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는 뭐 다양한 그런 카드들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만 좀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만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공격적인 막 추격하는 그런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비중 조절 수준으로 긴 연휴를 앞둬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과 비중 조절 이런 정도로 좀 신경 쓰는 시황 대처를 하신다면 저는 뭐 어려움 없이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힘을 쓰지 못했던 때에도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제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힘이 실린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제 차주부터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벤트가 있는 섹터들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선 가장 유리하겠어요? 네, 일단은 그럴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네. 좀 순매수량도 조금 줄어들기도 했고 이건 좀 개인들의 어떤 좀 포모 물량, 포비아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물량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상승 속도가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속도까지는 쫓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본다면 좀 뭐 상향 안정화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역시 시장은 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 일정상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맞는 그런 좀 단기 매매 정도가 네. 명절 전에는 조금 모범답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수의 속도 조절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 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방 경직이 뚜렷하다기보단 제한적일 거다. 하방이요.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벤트가 있는 섹터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로봇이잖아요. 네. 최근에 로봇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뭐 반도체 갈 때 최근에 로봇이 안 가고 로봇 가면 반도체 쉬고 뭐 이랬었는데 네. 오늘은 다 잘 가더라고요. 네네. 로봇은 확실히 지금 뭐 2차 랠리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뭐 동시에 저는 조금 이제 경계심도 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로봇이 막연한 성장 섹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위 업체에 어떤 자극이 없으면 네. 로봇이 오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로봇이라고 해봐야 청소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쪽에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납품을 해서 협력업체가 되던가 이런 좀 모멘텀이 나와줘야지만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 공교롭게도 좀 몇 가지의 호재가 얽히고 설켜서 끌어주다 보니 시장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좀 발동을 걸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나왔었고 중국 업체들 투자 양산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그 휴머노이드 ETF가 어지간한 종목들보다 훨씬 잘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였었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준 게 주 4.5일제에 대한 정책적인 호재까지 만나서 오늘 좀
수급이 쏠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뭐 개인적인 결론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확실한 스폰서가 있는 이제 그런 로봇 업체가 아니라면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 좀 제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느 시장을 가도 살 수 있는 주식이 없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뚜렷한 그런 종목들인데, 뭐 중국 시장을 가도 미국 시장을 가도 우리나라 로봇 업체들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하다못해 말씀드린 대로 양산에 들어간 업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청소기 수준에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규제들이 아직까지는 막고 있다 보니까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확실한 스폰서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간헐적인 그런 좀 테마성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단기 모멘텀 플레이 정도의 시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로봇이 이제 실적이 찍히는 그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확실한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 대형 로봇이겠어요? 네. 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자체적인 로봇으로 가져와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좀 작은 종목이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 정도만 대기업 그리나 전방위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자체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런 그 페어링도 있고요. SK와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 뭐 클로봇, 뭐 현대 오토에버 뭐 이런 정도의 협력사들. 뭐 오늘 또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게 또 LG전자, 로보티즈, LG 또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가 나오면서 아래에 있던 그런 종목들이 함께 강세를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위에 있는 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대기업 혹은 생산 라인과 양산, 그리고 한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시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기업과의 어떤 페어링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매의 관점으로 중기적인 이제 그런 호흡으로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의가 좀 없는 부분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매출액 얼마 나오지도 않고 뭐 자본도 얼마 안 되고 뭐 또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런 좀 작은 로봇 회사들, 뭐 청소기 회사 또 부품 회사 이런 것들이 급등할 때는 조금의 경계의 그런 시각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로봇 ETF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쪽으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ETF 좀 생소하기도 해요. 일단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을 앞서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쪽도 있고요. 뭐 중국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ETF로 모아놓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2가지가 있거든요. 그 ETF도 그제 하루에 5%, 6% 정도의 좀 강한 상승을 좀 내주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청소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로봇을 단기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뭐 조금 단기로든 중장기로든 중국 쪽 시각으로 중국 쪽 시장으로 좀 간접적인 그런 공략을 하는 것도 저는 뭐 로봇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뭐 좀 네. 좋은 좀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간다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대기업과의 어떤 페어링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네. 끌고 가신다면 뭐 큰 그런 낭패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 챙겨봤고요. 화장품이 이제 막 다시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화장품 볼 때가 됐다라고 강조 주셨고 어제부터인가요?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리 화장품 진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역시나 화장품도 앞서 시황 봐주셨을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아마존 맞습니다. 관련해서요. 네. 화장품 다시 시작일까요? 네, 저는 뭐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지금 시장의 수급을 담을 만한 그릇이 화장품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뭐 IT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시장의 수급, 뭐 조단위 수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이 되는 뭐 종목도 많고 종목의 시가총액도 크고 이렇게 좀 되지만 화장품에 있는 시가총액을 다 모아봐야 사실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하나한테도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틈새 종목 뭐 이런 정도로밖에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태생적인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수 상승장에 어쨌든 좀 소외를 많이 받았다라는 점도 좀 있고 중국 소비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내일 19일에 있을 예정이죠. 아마존 뷰티
뷰티인 뭐 이런 좀 일정상의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수출 데이터를 쭉 봤는데 물론 이제 상승률은 좀 꺾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네.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km로 달리고 있다가 60km로 달리면은 조금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들었지. 뭐 어쨌든 앞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일정상의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걸 시장 수급을 오롯이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작다 보니까 지금 반등해서 전고점까지 뚫어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8월, 9월 만들었었던 그런 저점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네.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회계적인 수치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섹터의 심리 그리고 타 섹터와의 비중 이런 것들에 좀 상대적인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숨에 그렇게 전고점으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고요. 실적 대비 좀 조정도 많았고 단기 수급들이 조금은 응집될 가능성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매매할 여력은 충분히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이제 모멘텀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중간에 좀 텀도 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비중 큰 대한민국의 대표 섹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반도체를 사겠어 뭐 이런 거보다는 화장품을 왕창 담겠어 이런 분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형 리테일의 성장도 확인이 됐고요. 아마존, 틱톡 같은 그런 채널도 예전에 비해서는 뭐 몇 배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K 컬처 전반 다변화된 이제 이런 배경적인 그런 분위기를 감안을 하면 어쨌든 상품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 화장품이다 보니까 네. 간헐적인 강세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심주는 코스맥스, VT 같은 다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뭐 최근에 원체 소외가 많이 됐었다 보니 이제는 끝났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텐데 방향은 뭐 여전히 명확하다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이제는 속도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자리에서 화장품이 강력한 반등을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회복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VT, 코스맥스 관심주로 이렇게 챙겨주셨네요. 자, 세 번째 섹터 오늘 가볼 텐데 내수주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요 한 차례씩 급등 나오는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뭐 시진핑 주석도 방한을 한다고도 하고 중국 무비자 관광객도 들어오는 구간이고 지금 자리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뭐 너무 많이 언급을 드려서 이제 어떤 말씀을 뭐 또 드리는 건 좀 큰 의미가 없고요. 살짝 좀 시각을 좀 틀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내수 유통으로 이렇게 좀 시각으로 좀 본다면 뭐 모멘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역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중추절까지 몰려온다. 뭐 이런 강력한 이제 소비 모멘텀 같은 게 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소비 쿠폰의 2차 발행 여기에 따른 또 기대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성향은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판매 채널이 뭐 다양해졌잖아요. 뭐 알리, 테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내 어떤 채널들도 상당한 좀 타격을 좀 입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뭐 마트, 백화점 뭐 이런 종목들이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내수 유통 뭐 하면은 굉장히 좀 이 카테고리가 좀 넓습니다만 뭐 음식료 같은 그런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내수가 아니라 해외 수출해서 그 포인트를 찾아서 뭐 삼양식품, 농심 뭐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중된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뚫어낼 수 있을 만한 다른 좀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언급드렸듯이 어떤 중국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치 그리고 소비 쿠폰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좀 모여낸다면 저는 뭐 바닥권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화장품하고 비슷하게 시중의 어떤 자금을 끌어당길 만한 굉장히 빠른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좀 저평가된 종목들,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선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한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안에 뭐 그 카테고리로도 볼 수 있겠네요. 내수 유통주 말씀 주셨는데 원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 구간까지는 갈 거다라는 관점이신 거고 그럼 내수 유통주 뭐 사실 이제 많이 아는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최근에 잘 가기도 했었고요.
이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도 괜찮은 애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약간 이제 좀 비틀어서 이제 또 좀 보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어디에 얼만큼 써줄까라는 이제 그런 뭐 예측, 네. 그리고 뭐 정말 작은 수치에 불과합니다만 그런 소비 그 쿠폰이 어느 정도 작용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단기 모멘텀의 좀 전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분기는 음식료 쪽도 이런 좀 유통 소비에 약간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주택 분양이나 뭐 이렇게 단숨에 어떤 성향을 높일 만한 그런 이벤트도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나친 저평가, 소외된 이런 섹터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섹터가 편의점의 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BJF 리테일.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이게 좀 주가 하락이 좀 가파르게 됐었던 부분이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쪽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교촌 F&B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우려한 바가 있었는데 뭐 실적도 좋고 뭐 신제품도 나오고 해외 진출까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어느 정도의 회복을 노리는 정도의 단기 매매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종목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주셨어요. BGF 리테일과 교촌 F&B 흐름도 잘 참고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팀장님의 네. 관심 섹터는 어딜까요? 관심 섹터는 제가 한 달쯤 전에 좀 잠시 그러니까 섹터 소개할 때 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 모멘텀, 속도감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게임 쪽을 게임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반응이 굉장히 네, 좋았고 지스타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앵커께서도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3, 4년 전에 혹시 뭐 저는 뭐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BBIG라는 그 마치 시장에, 조방원 같이요? 네, 그렇죠.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장 섹터라고 해서 금리 하락기, 물론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이긴 했습니다만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렇게 날아가던 이제 그런 시기였었죠. 그 시기에 이제 게임주들이 거의 전성기를 좀 보였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뭐 100만 원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BBIG의 추억을 좀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성장주의 특성도 있고요. 메이저 주식 비중도 상당히 좀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현재 주가 레벨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정황상 게임주로도 선호와 수급이 어느 정도는 모여들 수 있는, 적어도 현재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해서 좀 뽑아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탑픽으로는 뭐 NC소프트를 꼽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정말 100만 원에서 뭐 10만 원 초반까지 영역의 세월을 건너서 이제 신작 게임 11월에 좀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 아이온 2를 좀 예고하고 있고요. 게임 엔진에 좀 특화된 AI 쪽도 지금 신사업에 나와서 이제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죠. 공공 AI로 그렇게 본다면 약간 턴어라운드 쪽에 좀 사활을 걸면서 좀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온이라는 IP는 지금의 NC소프트를 만든 이제 탑 2의 그런 IP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지와 함께 현재 NC를 만든 그런 IP고 3년간 이제 PC방에서 1위를 차지했던, 매출 1위를 차지했던 뭐 초대형 IP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PC방에서 뭐 조금 이제 하셨던 분들이 3, 40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소비 여력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가차에 대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뽑기에 대한 이제 그런 법안 사항도 조금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이온 2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도 많이 높아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저가의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NC소프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계속 좀 말씀 더 드려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지스타도 이제 10월 중순에 또 부산에서 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꼭 뭐 NC소프트 아니더라도 국내 콘솔 대표 IP가 있는 펄어비스 뭐 7년, 8년을 이렇게 지금 뭐 갈고 닦고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기대는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매출 뜬금없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벤피르 덕에 게임주 중에 가장 좀 모멘텀이 좋은 넷마블까지 이렇게 좀 감안을 해서 게임 섹터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많다라는 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씀 주셨듯이 한 4년 전에는 게임주들 뭐 광풍이었었거든요. NC소프트 100만 원 넘었었는데 지금 올라와서 이제
50만 원 구간입니다. 뭐 지스타가 이제 코앞에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게임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도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주로는 NC소프트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이 많아서 좀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시작했었던 9월의 시장인데요. 그와 달리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9월 시장입니다. 오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끝없이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섹터들 그리고 업종들이 각자의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결코 올해의 섹터 중에서 빠뜨릴 수가 없는 섹터 이야기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상승장 안에서 비교적 좀 소외받았을 수도 있었을 이런 이 K-뷰티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꺼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9월 달 그리고 10월 하반기에 안에 이 K-뷰티를 움직일 만한 이벤트,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중국 유커와 관련해서도 이 K-뷰티를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환경이 너무나 좋죠. 지금 정말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앞두고 어제도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지면서 중국 소비주단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한할 것이다. 거의 확실하다. 이어서 왕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방한 가능성까지 중국 소비주를 들어 올리기 충분했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지금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에 대한 기간들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 거대한 이 국경절에 대한 연휴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소비주들의 환경 너무나 좋다.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 때 이 중국 유커 관련된 종목들로 이 방향성이 좀 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이 됐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매년 9월 7일에 화장품의 날이라고 법정 기념일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K-뷰티에 대한 저력들 조금 더 우리가 밀어주겠다라는 힘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밀어주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달 초에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안에서 K-뷰티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총 30억 원을 이 클러스터에 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여러모로 이 해외 쪽으로 이 운송비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하반기에 미국 내 직배송을 위해서 전용 화장품 물류센터 2곳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4,200억 원의 수출 바우처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한시적으로도 상향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운송 기간을 단축하고 물류비를 낮춰주겠다라는 의지,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운송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되면서 중소기업, 특히 이 뷰티 쪽의 중소기업들을 열심히 키우겠다라는 육성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있는 이유에는 물론 제품력은 기본이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제품력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정리한 리포트가 있어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이 미국 안에서 얼타나 세포라 같은 대형 리테일러 안에서 K-뷰티에 대한 브랜드나 제품을 확대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규 고객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K-뷰티가 또 받는다라고 하고요. 이 틱톡이 또 우리 K-뷰티를 열심히 또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 기능을 넘어서서 마케팅적인 효과를 정말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적인 성과가 오프라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고요. 역시나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관리가 참 장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ODM사들을 이용해서 빠른 이 피드백들을 반영을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이 마케팅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다른 글로벌 회사에서도 우리나라를 많이 좀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이 우리 K뷰티의 큰 장점이다라는 리포트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K뷰티를 이야기할 때 결코 또 의료 미용기기 쪽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지금 의료 미용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이렇게나 많이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2년 전 2023년에는 159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책정이 됐었는데 2032년 한 10년 후에는 452억 달러까지 확대가 되면서 매년 연평균 12%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이익률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주요 의료 미용 기업의 매출 총이익이 또 70%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 역시나 우리가 뷰티 안에서 미용 기기 쪽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종목별 모멘텀들 열심히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정말 APR의 이 주가 상승세 굉장히 눈부셨는데요.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리고 블랙 프라이에 대한 이 수혜들 우리가 좀 실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PR 하면 메디큐브겠죠. 이 메디큐브가 또 얼타와 1년 독점 브랜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초기 물량이 30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게 금방 소진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리오더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도 지금 연말 행사를 앞두고 9월 달에 물량을 좀 더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실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화장품주 안에서는 삐아가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삐아의 내부 브랜드 어바웃톤 이 브랜드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 더불어서 일본 쪽의 법인이 크게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일본의 이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얼타에 처음으로 또 입장을 했다라는 소식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쪽 주가 흐름 어떠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삐아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8%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잉글우드랩 그리고 한국 화장품도 5, 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콜마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뒤를 이어서 미용 의료기기도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자, 이 안에서 파마리서치는 하락 그리고 클래시스도 오늘 좀 빠져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실리코트가 사실 실적 이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가 어제부터 좀 꿈틀꿈틀하기 시작하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3.28% 상승하면서 45,6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휴젤은 1.8%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에는 K뷰티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뷰티에 대한 이 기대감 그리고 성장 저력이 대단한데요. 남은 4분기에도 우리 K뷰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한 발 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욱의 일발장전 함께 할게요. 전영욱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10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는 좋고요. 이 안에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공략해 볼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가 거의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국내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좀 매력적이다. 그중에서도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수출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 본래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우리가 눈여겨봤던 섹터가 어디였었습니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제약바이오를 좀 제외하고 반도체주에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도 사실상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까지 정책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지만 우리나라가 매력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굉장히 크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이쪽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지금 우선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밤방송에서도 제가 9월 4일 날에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지금 흐름 좋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 좋을 때도 사실 저는 여전히 저평가인 종목들을 항상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지금 5만 원대 구간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최근 상승분의 흐름이 좋은 것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 영향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거든요. 이번 상승의 주체가 사실은 이제 테크윙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시장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고 여쭤보셨으면은 저는 기관이 좀 집중하는 종목 이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또한 오늘도 흐름은 좋겠지만 결국에는 기관이 신경 쓰고 있는 이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4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곳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반도체 업종에서 순환이 좋다라고 본다면 저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테크윙 제품 중에 이제 하나가 큐브 프로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도 공급 중이고 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HBM 컷 테스트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도 또 좋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에서는 테크윙이 개발을 하고 HBM 전용 검사 장비입니다. 여기 이제 핸들러하고 프로버하고 결합한 거예요. 이게 웨이퍼를 검사하는 프로브 기능뿐만이 아니라 검사 장비 그리고 그 후에 다루는 핸들링, 소팅 과정에서도 포함되어 있어서 검사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HBM4가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된다면 저는 내년에도 큐브 프로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미 테크인 같은 경우에서는 1월 달에 삼성전자 양산 라인에 큐브 프로버를 납품하는 데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추가 발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고객사나 기술력도 튼튼하게 입증이 되고 실적 개선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사실상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당기 순이익 보면은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단에서도 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HBM4가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된다면 큐브 프로버에 대한 장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차트를 함께 또 보시면 최근에 테크윙이라는 종목 자체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에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익률 또한 지금 한 3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크윙도 물론 지금 뭐 많이 올라갔는데 이쯤 되면은 많이 올라간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실 수 있겠다만 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 그래서 테크윙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매수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59,800원, 손절가는 36,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반도체를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이 안에서 오늘의 종목은 테크윙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었죠. 상반기 내내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갔었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줄 알았으나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가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는 사인 받았고요. 목표가는 59,800원, 손절가는 36,6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진단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오늘 진단하기 앞서서 일단은 거의 우리나라 시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도체가 다 했다.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엔비디아 악재도 있었고 또 FOMC 결과도 있었지만 일단 미증시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거기에 따라서 다우하고 러셀2000은 상승해 줬지만 지금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였어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의 약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잘 가주죠. 기특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0.25% 인하를 했잖아요. 이거는 FOMC가 이제 고용시장 하방 위험의 0.25%를 인하한 거고 0.25%는
몇 명에서 이제 동의를 했냐면 11명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0.5% 인하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미란이 사람은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새 이사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미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 활동이 좀 괜찮아지면서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고용 증가율은 어느 정도 좀 둔화를 보여주면서 실업률이 약간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점도표상 우리가 연내 2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9명이 이제 연내 2번의 인하, 그리고 2명이 이제 연내 1회 인하, 그리고 6명은 사실 동결이라는 의견을 좀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1명은 인상을 했었어요. 이 1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앞서 전에 말씀드렸던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이제 마이너스 1.25% 인하를 좀 주장을 하면서 이게 사실 위험 간의 견해가 좀 격차가 크다. 이런 측면에서 또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금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정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또 불확실성 한 가지 남았죠. 그건 관세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예상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관세들을 수입 업체들이 그냥 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 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고용을 신경 쓸 거냐 물가를 신경 쓸 거냐 둘 중에 어느 걸 더 신경 쓸 거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미국 측면에서는 지금 고용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고용에 집중하는 이유조차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용 둔화가 이민자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트럼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게다가 이제 내년 1회 인하가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예상한 거는 2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진 않다만 지금 모건 스탠리 또한 추가 인하를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또 인하를 하면서 6개월 이후에는 경기 민감주가 또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3% 인하는 침체 아니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또 나스닥이 마이너스 0.3%에 된 또 계기는 엔비디아가 또 중국 칩 구매 보도에서 또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합쳐져서 우리나라 시장 어제 지수 약간 눌렸던 거에 대해서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FOMC 일단 무난하게는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론이 나올까?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보자면 반도체가 좀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AI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AI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여기서 또 AI에 대한 악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지금 AI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성을 측정했을 때 예측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순환 매장 속에서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선 정책 관련으로 엮이고 있지만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반등 주는 폭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 이어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을 거거든요. 거기서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산업 성장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좀 되면서 이게 지금 뭐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교육이나 이런 자금들이 이게 분야로 확산될 거는 굉장히 미지수긴 해요. 이것 때문에 실적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또 성장 기간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번 주에서 중국에서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엔비디아에 의해서 TSMC에 대한 반독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시장 또 보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특하긴 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가격이 좀 부담이 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예 그냥 35만 원까지 뚫어버리고 지금 35만 원에서 더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이게 지금 더 계속 천장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고점을 예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또한 지금 증시에는 당연하게 긍정적으로 예상은 되겠지만 당장은 뭐 세론이나 더 나을 호재가 없다, 뭐 세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더 나올 호재가 없다는 식의 매물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시장이 또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계기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또 과거를 지켜보자면 또 침체 없는 금리 인하는 증시에 또 강세장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또 금리 인하 자체가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이 과열 지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표를 하나 추가를 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지금이 1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장 시작할 때 110% 이상인데 오늘 또한 107% 이상으로 또 ADR이 약간은 또 높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 사이클 자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긴 하나 이제는 앞으로 오르는 사이클보다는 ADR 부담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반도체 상승분 좋고 로봇주도 상승분이 좋긴 하지만 반도체 외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금리 인하 하고 나서 우리 시장 개장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했던 종목도 중요하지만 오늘 또 봐야 되는 거는 눌렸던 종목, 실적이나 호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렸던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 대비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눌리는 종목들, 그리고 기관이 신경 쓰는 종목들로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강조를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종목들 반도체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AS 해볼 시간인데요. 대덕전자가 뭐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던데 지금 자리 전략 챙길까요? 네, 그래서 이 대덕전자를 보시면은 사실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타점을 약간은 좀 빠르게 졌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는데 대덕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AI 가속기나 이런 MLB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전에 움직였던 여력도 있고 지금 뭐 분석적으로 봤을 때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내 PCB 대표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통신용 PCB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그런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이 재무제표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을 좀 살펴봤을 때 좀 줄여서 2년, 3년 동안 좀 봤을 때 그동안 재작년쯤에서는 그나마 흐름이 괜찮았었지만 그 이후로 작년쯤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 게 실적에서도 확연히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미국 골드만삭스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상 지금 자율주행보다 하이브리드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자동차 전장용 PCB 쪽으로 신경을 봐야 되는데 글로벌 반도체 산업 패키징 고도화에 따라서 지금 대덕전자도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또한 뭐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대덕전자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작년쯤으로 봤을 때는 12,800원까지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업사이클 진입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업사이클을 진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도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미래의 먹거리, 성장성 측면에서는 대덕전자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드렸지만 또 신규 진입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라는 사인 받아봤네요. 자, 두 번째 AS 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이 종목도 우리 수익권이고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7% 상승인데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증권주 굉장히 힘풍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나 이제 좀 호재성이 다가가고 있는데,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순환매 양상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상 양자 컴퓨터가 또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짤막하게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증권주, 뭐 부국증권이나 뭐 좋은 종목들 굉장히 키움증권이나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9월 15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3일 연속 또 하락분에 좀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증권주 중에서도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보고 있어요. 근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3일 연속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 주는 그런 양상에 많이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보시면은 4일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상승분을 놓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항상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증권주에 대해서 이제 또 키워드를 하나 가져가자면은 결국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에 대한 키워드가 하나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주를 볼 때는 사실상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미래에셋증권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리뷰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코닉 오토메이션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잘 나는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는 뭐 횡보입니다. 뭐 오늘 봉으로 봤을 땐 음봉이지만 지수로 봤을 땐 주가로 봤을 땐 상승 중이고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코닉 오토메이션 저는 이 종목 또한 이제 또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일주일 전에 투자 경고 종목 예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봇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로봇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봇주가 쏘아 올린 게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로봇주가 쏘아 올린 게 결국에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자, 로봇이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대부분이 적자인 상태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로봇 섹터에 대한 주가를 쏘아 올린 게 노란봉투법이지만 사실 이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단기 리스크는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물론 성장 동력이 있는 분야예요.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도 존재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뭐 함께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면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와주냐면은 결국에는 뭐 청산 가치 또한 621원,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단에서도 적자폭으로 약간은 좀 하락세에 놓여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약간은 좀 하락분에 놓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 규제에 대한 논의 소식이 또 이어지면서 로봇이 이슈를 탔겠지만 뭐 로봇스타더라던가 아니면은 뭐 에브리봇이라던가 이런 좋은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로봇주 상승세에 대한 명분이 노동시간 그리고 산업규제 완화가 큰데 여기다가 또 AI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신사함 규제가 또 대폭 완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또 공개함으로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고정밀 액추에이터 캐파를 확대하려고 1,000억 증자를 하고 뭐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반기 매출 또 30% 이상 올라주면서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작용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코닉 오토메이션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코닉 오토메이션을 또 제외하고 굉장히 좋은 로봇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중 하나가 또 저는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서는 고정밀 액추에이터에 대한 캐파를 또 확대하려고 1,000억을 증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브리봇도 그렇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매출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런 뭐 현대모백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로 우리가 좀 대장격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서도 AI 객체 인식 기술 이런 거를 또 내재함으로써 하반기 발주 확대도 전망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로봇 관련주들을 함께 제가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결국에는 실적이나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적자폭을 좀 확대를 했어요.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 이슈 타고 움직이지만 이 이슈가 언제 또 꺼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나 로봇에 대한 정책 관련 그리고 미래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는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런 부분이 시장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섹터 중 하나가 로봇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또한 지금까지는 흐름 괜찮았고 앞으로도 좀 괜찮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 꽤나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리뷰해 드렸는데요. 우리 앞으로도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요. 바로바로 그 종목에 대해서 수익과 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장 다시 한번 시장 코스피 코스닥 역사를 새롭게 썼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또 한 번의 연고점을 키운 양대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1.2% 상승 마감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1.3% 상승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목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마감 지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시초가 3,430선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전해졌었던 9월의 FOMC 25bp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뉴욕 따라서 세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을 택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 들어오네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4%, 오늘 장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3,460포인트도 돌파가 된 채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오늘의 고가 마감 됐고요. 1.37% 상승한 857포인트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 다시 한번 일제히 사자를 택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매수 강도를 키웠습니다. 816억 원의 순매수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5천억 원 넘는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도 나흘 만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로 시장에 화답을 해줬습니다. 선물 시장 쪽으로도 어제 9천억 원에 이어서 오늘은 팔자가 아니라 매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천억 원의 순매수로 장 마쳤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흐름 보실까요?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올라가면서 8만 원 안착하며 끝이 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5.8% 상승으로 35만 원 선 터치가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반등 보였네요. 1.2% 상승한 35만 4천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의 상승 보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지속적인 약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1%의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2.7%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중 약세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알테오젠도 빨간불 켜줬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9%대, 에코프로는 1.7%까지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펩트로는 보합,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1.7% 약세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고요. 삼천당제약 정도가 보합 마감됐습니다. 로봇주 다시 한번 오늘 전반적으로 힘이 실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목요일의 시장 분위기, 시장 마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내일이면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불확실성을 앞둔 주말 앞두고 우리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강호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한 번 고점을 키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좀 선반영이 됐죠. 그래서 미리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벤트가 좀 확인이 되고 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점도표에 대한 부분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연초에 이 금리 인하 횟수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점도표를 좀 확인을 했을 때 연내 3회 좀 똑같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안도감이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어제 미리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도 0.35%,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수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0.7%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미리 땡겨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은 역시나 반도체와 로봇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8만 전자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35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중기 목표가를 이제 38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고 또 수급 자체도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반도체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에 우선은 좀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이제 통화 정책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계속적으로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던 이제 파월 의장 역시도 어느 정도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연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로봇주가 가장 강한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와 같은 또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는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항상 이제 같이 순환이 돌았었던 게 이 AI 관련돼서도 하드웨어 쪽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반도체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되 만약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 혹은 단기 차익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수급 이동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환율을 보더라도 일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1,380원대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70원대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이 환차익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도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시 마감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주 살펴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을 바라보셨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로보티즈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이 로보티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로봇주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들의 흐름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 중에서도 이제 완전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 생산 단가 중에 생산 원가 중에 이 액추에이터가 비중 70%를 차지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요즘에는 완제품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와 하이젠 RNM과 같은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봇은 이제 단기 급등 테마가 아닌 이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있는 이제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뭐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뭐 물류업이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로봇 도입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이제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이런 것들에 인한 이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입률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즉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상증자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규모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증자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캐파를 좀 확장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이 또 액추에이터라든지 모터 이런 쪽에 지금 생산 확장하는데 사용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제품에 대한 생산까지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얻었다라는 인식으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 양산 레벨 확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캐파 확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단순히 로보티즈만 오른 게 아니죠.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LG전자가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공급망에 합류가 됐다라는 그런 썰이 돌게 되면서 지금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상승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지금 동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기사가 나온다. 그래서 기든 아니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사실이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좀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꼭 기억하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월요일에 진행이 됐었던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책적인 변화 가능성도 좀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10만 원 안착 확인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그래서 시총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넘쳐나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아웃퍼폼이 가능하다. 오버슈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자리, 신고가 자리에서도 장중 18%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전 고점 라인 10만 5천 원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이 안에서도 신고가 간 종목 로보티즈 우리 지금 자리에서 진단 받아봤고요. 자, 두 번째 마감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PSK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제 8월 중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좀 매집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지금 30%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과 그다음에 또 HBM 대장주였었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24년도에 수백 %의 상승을 보였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이제 해외 또 특히나 이제 TSMC의 이제 오사트를 좀 담당하는 기업들인 이 ASE라든지 엠코 이런 기업들을 좀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플로우 장비라든지 디스컴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크게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금 HBM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지금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센티멘털적인 부분으로 확 좀 돌아섰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PSK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이 자회사인 PSK 역시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상장돼 있는 회사기는 하지만 이 그룹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PSK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하자면은 PSK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PSK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산 장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이 PSK가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70%가 지금 이 PR 스트립 장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TSMC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수익성 개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우하향 흐름을 좀 보이다가 3만 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좀 다진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 특히나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세 혹은 탄력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인 4만 5천 원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또 돌파 매매 관점으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이제 5만 원대까지 열어두고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비교적 저평가 종목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장비주들 대부분이 지금 펄을 봤을 때 수십 배에 달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0배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평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SK 홀딩스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AS 있습니다. 우리 히든주로 STI를 주셨네요. STI가 오늘장에서 6%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전략 챙겨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히든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STI를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3사 모두 다 고객사로 좀 두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HBM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아니면 CCS와 같은 이제 필수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EUV 공정에 들어가는 또 장비도 생산을 하게 되면서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실적도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기업이든 어떤 섹터든 덜 오른 종목 혹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보셔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ST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4만 원대까지 올랐었던 주가가 2만 원 밑에 밑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 종목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이렇게 우하향 채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 반도체 투심 개선이라든지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추세가 조금씩 돌아갔다. 그리고 이 우하향 채널 이 상당 부분을 돌파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1차 목표가로 23,500원을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20%에 좀 육박하는 이제 수익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I 우리 AS에 봤습니다. 지난번 히든주로 주셨는데 바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우리 히든주, 히든카드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의 히든주 어떤 섹터에서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 업종이 이제 시장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또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패키징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와 같은 글로벌 칩 메이커를 고객사로 좀 두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오사트 업체인 ASE나 엠코 등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본딩 와이어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 본딩 와이어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새로운 메모리 표준인 소캠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 소캠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이 본딩 와이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값도 저렴하고 공정이 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패키징 방식으로는 아직 이 소캠 방식으로는 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캠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 본딩 와이어가 사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원재료로 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입증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내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도 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에서도 AI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도 법인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후공정 업체들의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까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지금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지금 추가적인 외형 성장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영역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도 지금 진출을 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 부문과 관련돼서도 기술 특허를 등록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이 양자 컴퓨팅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극조온 환경에서 작동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신형 패키징은 이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쪽으로도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주봉입니다. 이 기업은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이 보기 전에 혹은 올라가기 전에 공략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종목도 지금 가장 싼 가격대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좀 적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개하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히든주는 반도체 안에서 나간다고 하시네요.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주시는 종목들마다 수익이 나고 있어서 반도체가 너무나 잘 가잖아요. 어떤 종목 잡아야 될까 고민이시라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방에서 종목 안내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으로 또 내일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함께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